너나 잘하세요. 자, 양미숙의 친절한 미숙 씨, 오늘도 친절하게 이슈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인데 팔도 많고 말도 많은 광복동 롯데타워 이제 짓나 했는데 또 일이 생겼네요. 무슨 일입니까? 예, 한번 작년에 생각해 보시면 8월 17일 날 규공식을 했습니다. 작년에. 시장도 참석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23년 만에 드디어 롯데타워가 들어서게 된다고 좀 주변 분들하고 시민들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올해 4월 초 지상공사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네. 언론과 또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예, 2023년 8월 기공식 이후에 8개월이나 지난 시점인데 이번에는 또 왜 공사가 진행 안 되고 있습니까? 8개월이 지나는 동안 예. 지상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롯데가 정말 롯데타워를 지을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무슨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 대해 롯데쇼핑은 부산 롯데타워의 외곽 변경으로 풍압이 증가해 애초 설계대로 공사 진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풍압을 견디는 것이 어려워서 예.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되는 높은 건물을 내놓을 때 바다와 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은 풍수해가 되게 그렇죠. 많고 그리고 이제 고층 건물을 설계하면서 이 정도도 사전에 파악하고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설계안을 내놓을 당시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네. 2023년 8월 17일에 기공식을 했는데 8월 15일 날 설계안을 공개를 합니다. 그때 예. 보면 배가 달릴 때 뱃머리에 생기는 각진 파도 모양을 하거든요. 네. 근데 기공식이 이틀 뒤에 있었는데 이틀 뒤에 기공식 하는 날 다시 설계안을 바꿔서 제출합니다. 곡선의 원형이 건물 전체를 감싸는 회오리 형태로 바꿨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꽈배기 모양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15일 날 발표를 했고 예. 이틀 뒤에 다시 원통 모양의 이런 그렇죠. 것을 조금만 한 번만 찾아보시면 예, 이게 예, 다 예. 나오는데요. 근데 물론 여러 개를 작업해 놓고 또 여러 상황에 맞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돈은 많이 들 건데 그 정도로 롯데가 이 돈 쓴스미가 풍부하고 그랬는지는 좀 의문이 들지만 굳이 공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이틀 만에 완전히 달라진 안을 다시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더 뒤로 한 가보시면 예. 2021년에는 공중에 수목원을 지어서 예. 위락시설을 짓겠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네, 네. 또 그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107층짜리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으로 지어서 호텔과 콘도로 채우겠다는 계획을 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계획은 바꾸는데 실제 공사를 하지 않으니 부산 시민들이 롯데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롯데가 지역의 연고기업 아닙니까? 예, 예. 시민들은 지금 이제 롯데가 야구에 자꾸 져서 기분도 안 좋으신데다가 이렇게 약속도 안 지키고 그리고 롯데 기업이면서 다른 지역의 기업처럼 다양한 기부 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더욱 시민들이 이에 대해서 좀 공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돌이켜 보면 부산시가 2022년 5월에 임시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예. 6월 1일 하루 휴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사안에 대해서 그럼 부산시가 어떤 제재를 하는 건지 이번에도 이에 대한 부산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23년 동안 텁하기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만 하고 계속 계획을 바꾸면서 부산 시민들한테 뭔가 줄 것처럼 하면서 안 주고 있으니까 부산의 연고기업이 이렇게 하니까 이 기업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근데 이런 불신을 또 더 가중시키는 게 부산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부산시가 법에 근거해서 명확한 잣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입장을 취했다면 23년이라는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박형주 시장과 이전 시장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들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 공사 지연 이유에 대해서 부산시가 이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문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의도적으로 지상공사를 지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지상공사는 먼저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부산시가 정말로 롯데의 의대를 제대로 파악한 것인지 아니면 또 롯데와의 일정 부분 어떤 유착 관계까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요. 그럼 의도적인 지연이 아니란 말을 부산 시민이 납득할 수도 없고 이것 때문에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또 막 기사들을 찾아보니 네. 당연히 믿을 수 없다는 근거가 나왔습니다. 올해 1월 5일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시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공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 지상공사 알아하고 있었는데 그냥 네. 예. 그러니까 8월에 시작했으니까 1월 5일이면 그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그러니까 있을 거 감시를 해야 아닙니까? 되는데 그 기사가 물론 이제 지하공사는 했을 수도 있죠. 근데 8개월 동안 지상공사의 일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8월부터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4월에 지상공사가 하나도 진척되지 않은 것을 부산시는 이제 와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그럼 부산 시민들은 이거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예.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롯데도 부산시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왜 롯데가 이렇게 공사를 지연하면서 부산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롯데가 밝힌 공사 지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압 증가입니다. 예. 그리고 또 기존의 허가는 2층부터 12층까지는 지하 2층부터 12층까지는 판매 시설이고요. 네. 31층이 중간 스카이 라운지 그리고 56층부터 64층까지는 전망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설계의 중층부는 대부분이 비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설계를 변경해 건물 모양을 시공성이 좋은 형태로 바꾸고요. 중간에 비어 있던 층을 호텔과 사무실로 채워서 이제 67층 규모로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 반듯하게 그냥 사무실 들어가고 다시 호텔로 들어갔다는 거죠. 예. 네. 호텔로 있다는 거고. 근데 이게 5천억 정도가 공사비가 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5천억이나 드는 사업을 이렇게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 그리고 이렇게 자꾸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다른 꼼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처음에 호텔을 짓겠다 하다가 중구청하고 부산시의 눈치를 살피면서 공동주택을 넣으려고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공유 수면이기 때문에 매립한 지 10년이 지나면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10년 지나고 또 공동주택을 다시 지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여론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호텔에서 전망대로 바꾸고 근데 이 전망대가 지금 다시 상업시설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끌고 끄는 것도 그렇고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봤을 때 사실은 여기에다가 또 생수기나 오피스텔 나아가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하는 걱정이 사실은 많이 됩니다. 예. 롯데의 숨은 의도가 부산 시민의 기대에 반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롯데에 대한 신라가 계속 이제 배신감을 느끼게 해왔던 상황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만큼은 원래 이 롯데타워나 백화점 마트는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초에 짓겠다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 약속에 맞게 제대로 좀 그 건물을 지으면 좋겠고 만약에 또 다른 꼼수를 부린다면 뭐 시민들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풍압 때문에 뭐 지상공사 하는 게 이제 설계 변경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야 그렇게 했는데 또 보면은 제대로 된 건물을 또 지어야 된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결국은 제가 풍압이라면 바람 때문이라면 그 중간에 좀 뚫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에 또 사무실을 넣겠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한다. 언제쯤 이게 좀 신뢰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갸우뚱하게 됩니다. 의구심이 생기고 부산시 입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부산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이 문제죠. 이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본 제국주의의 수탈 기간이 있던 자리입니다. 부산 부청이라고 그 이후에는 부산시청이 오랫동안 있었던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인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에 건립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과는 달라야 합니다. 주변 상권의 피해도 불구하고 부산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 주변 상권과 상생하겠다고 롯데가 약속했기 때문에 부산 시민이 그 자리에 그것이 들어서는 걸 용인해줬다고 봐도 되거든요. 예. 따라서 그에 반하는 설계안이 나오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부산시가
임시 사용 승인을 반려하거나 사업권을 해소하는 데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지난해 6월 1일 영업 중지 하루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날 그날이 선거 날이었는데 그 다음 날 당선 첫날 박형준 시장이 제일 처음 한 것이 이 영업 임시 영업을 중단했던 걸 풀어주는 일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쇼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만약에 또 롯데가 꼼수를 쓰거나 또 지원을 한다면 이익에 대해서 부산시가 단호한 입장을 좀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우리가 좀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네네.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도 기업 입장에서 너무 힘들다라고 이게 얘기를 하면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 이게 지금 풍압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제대로 지어서 설계를 변경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자꾸 덮고 가는 느낌이 있어서 뭘 하더라도 좀 투명하게 뭔가 공개가 됐으면 맞습니다. 좋겠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지금 막 쓰레기들이 머리 버리고 그 지역 주민들도 좀 냄새도 나고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자, 이어서 다음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총선이 끝난 후 부산시 구군의회가 다시 공무국외 출장을 갔거나 계획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인데 공무국외 출장과 관련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네. 있습니다. 진짜 요즘은 공무국외 출장 하면은 양미숙입니다. 예. 아니 양미수가 아니고 부산 참여연대라고 해주시면 되고 제가 뭐 담당하고 있는 아니지만 이 문제는 계속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 1월에도 사실 이 방송에서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총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부산시에 부산 지역의 기초의회들이 하나둘 공무교육에 출장을 갔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4월 말에 다녀왔고요. 연제구의회와 서구에는 미국, 캐나다 공무교육 출장을 어제 출발했습니다. 예. 남구에는 일본, 동구에는 유럽 3개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5월 말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부산 시민, 언론, 시민사회가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요. 토론을 통해서 의원들도 참석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다른 의회가 다녀온 국가 근데 그 다녀온 국가일 뿐만 아니라 일정도 똑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하냐면 일정의 그 해당 장소의 명칭을 약간 바꿔서 꼭 다른 데를 가는 것처럼 하는데 똑같은 곳을 갑니다. 예. 그리고 관광지 중심, 예. 부실한 시민 등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역할이 없이 의원을 수행하는 의원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 공무원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예. 같은 공무원들이 또 계속 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뭐라고 비판하든 비판하는 당시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도 뭐 가는 이유가 좀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가는 이유를 좀 예. 들어봤다고요. 예. 대개 기초의회 공무 출장을 보면 관광지 방문이 많습니다. 간혹 관공서나 기관 등을 공식 방문지로 끼워 넣기도 하는데요. 어제 출발한 서구와 연제구의 합동 공무 출장 계획을 보면 8일 일정 중에 이동에 3일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2일은 토일요일이라 공식 방문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자유여신상,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공원 등 단순 탐방 일정만 넣어놨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 그 일정은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 두 의회가 출발할 때 좀 예. 취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또 화제가 됐어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날 또 MBC가 취재를 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MBC가 취재를 하니 서구 의장은 특히 나야가라 폭포 방문 일정은 그 일대 잘 조성된 자연경관을 직접 경험한 후에 송도 해수욕장 인공폭포에 접목하는 등 서구 발전을 위한 출장이라고 했고요. 야야가라를 이제 서구 송도 해수욕장 인공폭포에 접목하겠다. 예, 그게 예, 그리고요. 연제구 의장은 구청 주차장에 무엇을 지을지 참고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로 400만 원을 들여서 가는 게 맞는지 부산 참여연대가 아닌 시민들이 좀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갔다 와서 저 송도 인공폭포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무국외 출장 정말 매년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늘 뭐 말씀을 해주시는데 한치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개선하는 갔다 와서 정산해라. 예. 아니면 정말로 좀 제대로 컨설팅 받고 가라.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되풀이 된다면 원래 이제 무급이었습니다. 의원들이. 그래서 네네. 월정 수당이라는 근데 무급이었다가 지금은 월정 수당이라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300에서 400 정도.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이것이 없었던 시절에 생긴 게 의정활동비입니다. 근데 올해 1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초의회. 시의회는 200만 원으로 올랐고요. 그러니까 급여 외에 의정활동비가 또 150만 원이 나갑니다. 네네. 무급이던 시절에 의정활동비와 공무국외 출장이 있었거든요. 보상적으로. 근데 따라서 지금은
급여로 월등 수당이 지급되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월급 주니까. 네, 그럼 공무국의 그 전에 출장은 이제 그냥 자기 돈으로 위로금조로 하시라. 있었던 맞습니다, 공무국의 맞습니다. 출장비, 의정활동비 이런 거 이제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시민단체가 부산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무국의 출장에 대해서 제대로 가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근데 10년 이상 개선되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도입된 제도이고 지금은 무급이 아니니 예. 그리고 의원 내부에서 반성과 개선의 의지가 없다면 없애는 것도 한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드려봅니다. 근데 저희는 계속 제대로 가라 없애라는 것이 아니다. 예. 제대로 가라라고 네. 늘 주장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게 아니고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저는 이제 용어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연수는 뭔가 지원해 주는 것 같고 네. MT 그럼 우리가 회비내서 가야 되는데 네. 이 정도라면 좀 멤버십 트레이닝 쪽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죠. 개별적으로 좀 걷어서 그럼 가시는 것도 일정 정도는 보조하고 자기 돈으로 가는 게 맞죠. 예. 말씀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예, 제가 2달 동안 아지매 역할을 했는데 일단 오늘까지 자갈치 아지매로 여러분과 아침을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 또 놀러 올게요.